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무인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병화는 태양지화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뭐 촛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병화는 스스로 빛을 만들고 열을 발산할 수 있지만은 음화인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시사철보다 인성인 목이 있어서 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때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 목이 됩니까? 목이 되는데, 양목인 간목이 있고요. 은목인 을목이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정인이라고 해서 간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큰 나무와 같고,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 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능히 생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월령 자체가 인월이고요.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의 본기가 뭡니까? 간목이죠. 천간에서 간목이 지지해서 바로 이 인목과 같은 것이니, 인월의 정화는 일간 정화가 월령에 뭘 할 수 있죠? 통근할 수 있고, 인중 간목으로서 생조도 받을 수 있으니, 인월의 정화는 인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약한 것이 아니다, 신황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화는 태양지화인 병화와 달라서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목다화색이라고도
표현하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정화의 것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오히려 꺼트릴 수 있다. 만약에 이 노래 지지로 목국을 이루고 천간에 갑을 목에 투출하면 10중8구는 정화는 뭐가 된다? 그쵸? 목다화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먼저 뭘 쓴다? 경금을 얻어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좀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화가 이제 원령을 얻어서 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 보광해 주면 좋다.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죠. 태양이 임수를 보게 되면 태양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비춰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과 같죠. 그래서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호수가 있어서 그 보름달을 비춰주는 것 같다. 그러면 정화의 불빛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의 정화는 월령과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일간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단 정화의 특성상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고 임수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만 통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생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 그리고 그런데 벽갑 인정하면은 금이 인성을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박살을 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시켜준다. 여러분, 가스라이터가 가스가 너무 많이 세게 나오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 장치가 있어서 가스불이 적절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경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경금 임수를 위주로 용신을 추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봐야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사주 팔자 8글자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완벽한 사주가 있다 손치더라도 또 대운이라든가 울로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주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선 좋은 사주도 힘든 역경을 견딜 수 있고 겪어야 되고, 또 어떤 사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운이라든가 울로의 흐름이 좋아서 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신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용신이 이 중화를 잘 시켜준다라고 하면 좋지 않은 사주인 것 같지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사주인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삶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중화는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를 보는 것이고, 모든 오행이 있으면서 잘 조화를 이루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어느 오행은 너무 왕하고 또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는 그냥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사람도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이 공간도 따뜻하고 어느 정도 사람, 동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화라고 하는 개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왕세 한열이 잘
중화된 사주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좋은 사주라고 보고, 이거를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매우 비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고 대운이라든가 세운의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올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음화가 양목을 봤기 때문에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은 화를 생하죠. 목생화. 그래서 월지는 인목이 일간 정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목생화. 그래서 정화가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 월지 있죠.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라고 표현하고요. 생아자는 인성입니다. 인성. 자, 인성은 나를 낳아주는 것이니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인은 발을 정자죠. 어머니인데 발을 정자를 썼으니까 나의 적모라든가 생모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편인은 뭐가 됩니까? 계모라든가 서모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 정인은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모가 됐든 정모가 됐던 일간이 약했을 때 나를 생해주는 것은 어차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정인이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 또 편인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의 틀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편인이 좋을 수도 있는 국세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간이 정화니까 간목으로서 생해주는 것을 좋아하죠. 병화는 어떨까요? 그러면 병화는 정인이 좋으니까 을목으로 생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병화도 똑같이 화를 생할 때는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 더 훨씬 좋다는 얘기죠. 병화도 간목으로서 생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정인이지만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편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간한테 도움이 어떤 것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인 격이 되는 것이고, 인월은 목왕절이면서 화 또한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목화가 같이 왕합니다. 장생처. 그래서 모왕자상이라고 하죠. 어머니도 왕하고, 인성인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세력은 있다라고 하지만, 정화하고 양화인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하고 오늘 공부하는 음화인 정화는 차이가 있는 것이,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은데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하죠. 등촉지화라고 해서, 이거는 목이 왕하면 목왕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물론 병화도 목이 많은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특히나 정화는 작은 촉불과 같기 때문에, 모닥불과 같기 때문에 목이 너무 왕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목이 많아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다시 천간에 을목이라든가 묘목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또는 지지로 목목을 형성하게 되면 목왕화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벽갑인정이라고 하죠. 벽갑인정이라고 해서, 목이 왕하면, 여기 이제 간목이 대표적으로 간목을 이렇게 써놨지만, 목이 왕하면 경금인 재성으로서 목을 억제를 해서 정화가 꺼지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월의 정화가 경금을 얻은 연후에는 임수를 얻어서 정화도 또한 보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인월의 정화가 왕하니까 뭐로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야 되는데, 인월의 임수가 약하니까 경금으로서 임수를 보좌해 준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얘가 임수가 용신인데 목이 왕해서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 경금은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목을 갖다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목왕하시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용신의 임수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 경금을 어떻게 잘 치용할 수 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난 전체적인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죠. 사화를 봤습니다. 정사일주가 되겠죠. 인월에 정화가 왕한데 일간도 사를 받아서 더 왕해졌다. 목화가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화까지 얻었으면 이제 조후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축토를 얻은 연후에 축토 하나만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축의 뿌리를 둔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됐죠. 이 무토는 축에만 통건되는 것이 아니라 사화의 뿌리를 두는 무토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이 무토가 굉장히 이 세력을 얻습니다. 물론 일간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뭐 상관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화 입장에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와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토가 정화의 빛을 가린다. 회광 또는 회기무광이라고 표현하죠. 간목으로서 이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월간에 연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어 있죠. 편인이죠. 요거는 편인은 무토를 갖다가 제할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에 정화 일간이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죠. 저 사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더 왕합니다. 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회강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축중 개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기가 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을목으로서 이 무토를 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수를 얻어서 사주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만들고, 경금으로서는 무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시 정도는 사주, 물론 이제 뭐 임수가 있어서 정화를 뭐 보강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본다고 하면 물론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지만 이 구조도 나쁘지 않다. 단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수운보다는 요거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금수운도 나쁘진 않지만 인사의 뿌리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비슷한 생시 같지만은 신해시가 있죠. 신해시. 이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회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결코 선택해서는 아니 되는 생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요거 이렇게 정화를 보강해 준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뭐가 문제냐면 상관이 정관을 공격하는 구조가 되죠. 견관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수기가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을의 대운도 이 사이충 되는 것은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물론 수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개수 7살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무토가 있어서 상관 제살이라고 하죠. 무토는 상관, 개순 7살에서 상관 제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수운으로 가서 요 개수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정화 입장에서는 7살 개수, 호랑이 새끼 한 마리 옆에다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좋은 점이 뭐다? 무토가 병이 되는데 간목이 인에 뿌리던 간목이 천간에 투출돼서 무토를 이렇게 제하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무토가 병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해서 병을 제하니까 뭐예요? 병중득약이라고 합니다. 병중득약, 병이 있는데 간목으로서 이걸 제해주고 있다. 수기만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금수운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까지 보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수기가 너무 부족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신시라든가 기유시가 되면 사신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유합이 됩니다. 물론 사유축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임목이 중간에 껴있으면 사유축 삼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사신합 사유합 하게 되면은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이라든가 이렇게 기유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금수운 쪽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